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1페이지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80번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번,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번,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가만 보니까 무슨 의무야?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라고는 들어봤죠? 국방이 무슨 말이야? 북한이 이제 침투할 때, 침략할 때, 전부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 군대 갈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인데, 병역의 의무는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남자, 젊은 남자, 건강한 남자들만. 국방의 의무는 뭐야? 모든 국민은 다 국방 의무를 진다. 하지만, 이건 젊은 남자만 되는 거죠? 이건 아니고. 거기 한번 볼까요? 39조죠? 1항입니다. 맨 하단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인데 병역의 의무라고 함정을 팠네요. 4번입니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 밑에 보니까 헌법 31조의 3항이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2조 1항에 보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거기 5항입니다. 연소자의 근로인데 연소자가 몇 살이야? 근로기준법상의 18세 미만이면 연소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항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6조에 보니까 그 3항이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81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민의 근로와 관련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연소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있고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이 법률이 뭐죠? 근로기준법이겠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사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근로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사권, 단체 행동권을 갖습니다. 4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맞는 거 아닌가요? 그 1번에 보니까 연소자 보호는 있잖아요. 근데 우선적으로 근로기회 부여받는 건 아까 누구였어요? 뭐 상위 군경, 전몰 군경, 국가유공자죠? 거기 연소자의 근로는 뭐야? 특별한 보호인데, 특별한 보호가 뭘까요? 유해 위험 업종 취업의 금지, 뭐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 제한한다든지,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한다는 이런 특별한 보호를 받는 거지. 연소자라고 해서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5항과 6항 가지고 서로 바꿔서 함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 근로 기회 부여받는 것은 뭐야? 세 가지가 있었죠.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하나고, 연소자는 뭐야? 특별한 보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82번입니다. 국무회의인데요. 국무회의의 의장은 누구야? 의장. 국무회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밑에 89조죠.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심의사항이 1호부터 17호까지가 있는데, 한 번씩만 읽어보겠습니다. 1호부터 읽어보죠.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그런 것들을 국무회에서 심의를 한다.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 정책. 대외 정책인데, 중요한 대외 정책인데, 여기 보니까 국무회의는 뭐야? 어떤 걸 심의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야? 심사니까 약간 박수부대 형식이고, 여기서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어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대통령이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약간 형식적인 심의사항에 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호.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 거기 보니까 부령이나 총리령은 들어가지 않죠? 대통령안까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그 다음에 법률안도 있고요. 헌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 예산안, 결산, 국유 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재정에 관한, 그러니까 돈이죠? 중요 사항이다. 그 다음에 5호입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그 비상사태에서 발효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6호입니다.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호.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 임시회가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는 거죠. 집회 요구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영전 훈장 수여, 네. 사면 감형과 복권, 네. 행정 각부관의 권한의 권한의 획정. 확정,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네.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 분석, 네.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네. 정당 해산의 제소, 정당 해산인데 정당 해산하자라고 제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걸 수 있는 건데 정당 해산 심판은 어디서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고 정당 해산은 이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호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이럴 때 기업체 관리자의 임명까지도 국무회의 심의사항인데 거기 보니까 검찰총장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인데 헌법에는요 검찰총장은 들어가요. 근데 경찰청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17호.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네, 거기 보니까 111조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데 그 3호가 뭐야? 정당 해산 심판이니까 정당 해산의 제소는 누가 하는 거야?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국무회의 심의사항인데 정당의 해산 심판 결정 이런 건 누가 한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임기상 112조 그 다음에 113조 그 인용 결정할 때 6인 이상의 찬성인데 누가 빠졌어요 그때? 권한쟁의 빠지죠? 권한쟁의는 6인 이상의 찬성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 정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세요. 그 다음 82번 다시 갑니다. 52페이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물었죠. 그래서 17호까지 있는 걸 물어본 건데 사면이 어디 써 있었나요? 9호에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영전수여가 8호에 있었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고 되어 있네. 제소죠, 제소. 14호에 제소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호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명은 16호에 있었네. 네,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53페이지에 보니까 그 이제 감사원 한번 보죠. 감사원. 감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감시나 감찰. 감사원 한번 보죠. 헌법에 어떻게 써있나? 제 97조입니다. 국가의 세입,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세출이니까 나가는 돈입니다. 그게 결산이나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무슨 검사? 회계. 그러니까 돈 검사하는 거구나. 돈을 잘 쓰고 있나라는 회계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그러니까 직무, 감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 관련해서 회계 검사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을 법대로 하고 있는지 직무 감찰도 할 수 있는 게 감사원이다. 감찰을 하기 위해서 어디?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그 다음 98조에 이제 그 임명이 나오는데요. 일단 1항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1명,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감사원의 구성을 보니까 감사원장이 있어요. 감사원장이 있고 또 누가 있어? 감사위원이 있는데 감사원장 포함해가지고 감사위원까지 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에서 5하고 11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원장 5인 이상 11인 이하다 이렇게 보시고 감사원장 포함입니다. 이건 숫자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원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누구야?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대통령 임명하고 밑에 보니까 감사위원은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가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 감사원장의 제청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2항과 3항 같이 한번 보시면 임기는 둘 다 얼마? 4년입니다. 원장이건 감사위원이건. 그 다음 1차에 한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다. 중임할 수가 있다. 중임이죠. 그래서 중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시험에 나오는 게 감사원의 구성은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요거 하고요. 3항에 보시면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만 있으면 되지 국회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단 99조가 중요한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합니다. 그래서 매년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검사하고요. 검사하여 대통령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 차기 국회가 아니죠. 차년도 국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6년이잖아. 이때 이제 국회에서 뭐해? 정기회의를 하거나 임시회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2027년에도 국회에서 정기회, 임시회를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년도 국회에서 이제 결산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차기 국회라고 하면 안 돼요. 차기는 뭐야? 국회가 한번 결성이 되면 몇 년까지가? 4년이니까 4년 끝난 다음 기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은 매년 하고요. 검사해서 차년도,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근데 시험에서 차기 국회라고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뭐야? 매년 결산해서 보고는 그 다음 연도 국회. 그래서 차년도 국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조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기 중요한데, 여기는 감사원이 규칙 제정한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부서는 뭐 국회 규칙 제정할 수 있다, 뭐 중앙선관위 규칙 제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법원도 규칙 제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감사원은요, 규칙 제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면, 100조가 중요한데,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회 자격, 그 다음에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감사원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 규칙은 여기 헌법에 없습니다. 감사원법에만 있어요. 이렇게 끝났고, 그다음 102조 보겠습니다. 이제 뭐 감사원 이렇게 뭐 조문이 많지 않죠. 그다음 이제 대법원인데, 대법원 잠깐 보죠. 대법원에 뭐야? 부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 안에 또 부가 있고요. 2항에 보니까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뭐 당연한 얘기고.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 뭐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법관이 아닌 법관도 있습니다. 3항에 보니까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을 정한다 해서 법원 조직법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 잠깐 박스에 읽어볼까요? 대법원 3개의 소부는 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을 분담하여 심리하는 재판부이다. 현재 그 대법원 밑에 그 안에 뭐가 있다가 3개의 소부가 있습니다. 또 보죠. 3개 소부에서 심리되는 사건은 각 소부의 대법관 전원의 의견 일치로 판결이 내려지며 네. 전원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네.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라고 하니까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원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 안에 있는 대법관 전부가 참여하는 거 아니고요. 대법관 중에서 전원의 얼마?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 판결은 조금 아주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전원 합의체가 대법원 전원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전원이 얼마? 3분의 2 이상이 되면 전원 합의체가 구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5조가 중요한데, 대법원장 임기는 얼마야? 6년으로 하며 한 번 더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감사, 잠깐 볼게요. 앞에 페이지. 53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감사원의 원장과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데, 그 대법원장은요, 한 번 하면 끝입니다. 한 번 하면 끝이야. 그 대법원장은 뭐 계속하면 이제 고위물이 섞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감사원장도 중임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원장에 대해서 감사위원은 중임권이 있어요. 중임할 수 있는데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2항에 보니까 대법관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장 말고 대법관, 이 사람들의 임기도 6년인데 이 사람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뭐야? 연달아서 계속해서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대법관 들어가면은 6년 하고 또 6년 하고 또 6년 하고 정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연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나와요. 감사원장은 6년,
감사원장이다. 다시 한번. 대법원장은 6년, 또 대법관도 6년인데, 이게 원장은 한 번 하면 그만이야. 중임할 수가 없고, 근데 대법관은 특이하게 계속해서 연임할 수가 있다. 연달아서 계속 임명될 수가 있다. 이게 좀 헷갈립니다. 한 번 더.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습니다. 한 번 하면 끝이야. 근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감사원장이랑 감사위원은 임기가 얼마였어요? 4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중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같이 비교하라고 제가 써놨고, 그 다음에 3항 읽어보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야, 우리나라 사법부가 되게 좋네요. 법관의 임기 얼마라고? 10년이야, 10년. 그 다음에 연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야? 대법원장도 6년, 대법관도 6년인데 법관, 그러니까 일반 법관의 판사들의 임기는 얼마다? 10년으로 하며 또 연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항입니다.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이제 감사원 문제가 나왔는데 83번입니다. 지금 관련된 문제가 한 5문제 있네. 보죠. 감사원 83번입니다.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 맞죠? 네.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동의까지 필요한 감사원장입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만 있으면 돼요.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근데 3번.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 전부 다 임기 4년이죠? 1차 안에서 중임할 수가 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대법원장은 임기 6년 중임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한다. 맞고요. 84번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 탄핵 심판권, 권한쟁의 심판권 등을 갖는다. 거기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그 관장사항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었어. 헌자 들어가는 거 있었죠? 뭐 위헌 법률인가 아닌가를 심판. 그 다음에 헌법 소원. 나머지 3가지가 뭐였냐? 탄핵 심판권, 또 권한쟁의 심판권. 하나가 뭘까요? 정당 해산 심판권.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정권 탄핵이다. 이렇게 암기법 땄죠? 다시 한번. 위헌 법률 심판 또는 헌법 소원 요구할 수 있고, 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권. 그래서 정권 탄핵 이렇게 하랬습니다. 등자가 있지만 맞다. 그 다음 2번.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의 제청을 전제로 한다. 법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죠. 그 다음 3번.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잠깐 보죠. 53페이지에 보시면 112조가 있나요? 112조. 그 다음에 111조에 그 사항도 있네. 한번 111조 사항 보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 헌법재판소장이죠. 나머지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뿐입니다. 국회 동의까지 필요한 것은 뭐야? 헌법재판소장 뿐입니다. 그 다음에 112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아까 대법관하고 똑같네요. 얼마? 6년으로 하며. 근데 이것은 연임할 수가 있다. 그럼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뭘까? 대법원장은 6년. 근데 중임할 수 없다. 한 번 하면 끝인데 나머지는 다 연임 규정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럼 거기에 한번 화살표 읽어볼게요. 연임은 2회 이상 연속하여 계속적으로 임명되는 것을 말하고, 그 연달아서 쭉 하는 거죠. 한 번도 안 끊기고. 그 다음 중임은 연속하여 계속적으로 임명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임명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니까 중임은 한 번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한 번 하는 게 중임입니다.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보시면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 6년으로 했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아까 대법원장은 6년인데 중임할 수 없다고 써 있지. 근데 헌법재판소장은 여기 안 써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네, 3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그럼 헌재 재판관들은 언제 파면될 수가 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죠. 113조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이나 정당 해산 결정, 헌법 소원에 관한 결정에서 인용 결정이죠. 원고 승소 결정인데 인용 결정할 때에는 재판관 몇 명? 6인 이상의 찬성인데 거기에서 빠진 게 뭐라고? 권한쟁의만 없습니다. 권한쟁의는 6인 이상의 그 규정이 없어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4번 아까 했었나 우리가? 4번. 84번에 3번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 4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파면 요건 두 가지가 아까 뭐였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죠? 정답이 4번입니다. 요거는 뭘 가지고 출제한 거야? 112조에 3항이죠? 앞에 페이지에. 오케이. 요게 공부를 좀 하고 푸니까 쉬운 거죠. 시험장 가면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85번입니다. 헌법기관의 구성원의 임기가 다른 거. 그래서 감사위원은 몇 년이었어요? 4년. 정답이 그럼 4년인데 1번. 헌재 재판관 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년. 대법관도 6년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만 거의 감사에서 뭘 기억하면 돼? 감사위원이죠. 그래서 감사 4년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감사원장도 4년. 그렇지만 1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가 있다. 86번입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 명령이 아닌 거 했는데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물어본 거예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 있는데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감사원법에 있다. 그래서 감사원 규칙을 우리가 행정규칙, 즉 법규 명령은 국민을 구속하는데 반해서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규칙은 보통 이제 뭐 학설이 나뉘는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다수 학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헌법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7번입니다. 그 113조 1항의 규정을 가지고 냈는데 거래 안에 들어갈 숫자다. 아까 몇 명이야? 2년 결정에 6인 이상의 찬성이죠. 정답은 2번이고. 88번입니다.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옳은 거죠? 풀어보자. 1번부터.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죠. 예. 근데 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몇 년을 하는지 이 사람 연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장의 임기는 없다. 틀렸고 2번. 헌법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야, 이거 문제가 헌법재판인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게 헌법재판일 거 아니야? 그럼 헌법재판소에 오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행정심판을 꼭 거치라는 얘기거든요. 거기 밑에 잠깐 볼게요. 107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법률이 헌법의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지금 무슨 말이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여부. 무슨 말이야? 위헌 법률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뭘 가지고 노는 거야? 법관들은 법률 가지고 노는 건데, 야, 이 법률이 조금 미심쩍어. 뭐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인지 아닌지가 좀 의심스럽다. 이랬을 때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이죠. 그래서 위헌 법률 중 심판해 주세요 헌재야라고 해서 뭐야? 제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건 누군데? 헌법재판소인데 그 심판해달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제청을 한다. 누가? 법원이. 그래서 제청해서 그 심판에 의해서 재판한다. 2항입니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107조 보면 법률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하는 거야? 대법원, 아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건 누구야? 헌법재판소. 이건 헌법재판소지? 헌법재판소 1항 얘기인데 2항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니까 뭐야? 대통령,
영, 뭐 속리령, 부령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지자체 장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규칙. 그 다음에 어떤 처분권, 어떤 행정청이 하는 게 처분인데, 뭐 처분이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 처분. 영업정지. 영업정지 처분 이런 것들. 그래서 명령이나 규칙 처분 이런 거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하냐?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야?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야, 법원에서. 어디서 한다고? 법원. 아니, 법원에서 한다고. 그 법원의 종류가 뭐야?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갈 때 어디까지 가?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명령, 규칙, 처분에 관한 심사는 누가 한다? 법원이 하는 건데, 거기 표현은 뭐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건 누가 한다? 대법원이 한다. 그 뜻이야. 그래서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권한 가진다. 또 읽어볼까요? 거기 화살표. 각급 법원과 대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효력을 심사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다. 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재판,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중요한 표현인데요. 행정소송, 즉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 할 수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행정법 배울 건데,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요 인형의 아저씨가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어. 무슨 가게? 근데, 무슨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나 봐. 그래서, 야, 너 떡볶이 가게 하지 마.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어. 그러면 이 아저씨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업 정지 처분은 뭐야? 이 아저씨의, 인형의 아저씨의, 어떤 생활에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영업을 하고 싶은 어떤 권리를 제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이야, 누구한테는, 인형의 아저씨한테는. 그럼 이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이 영업 정지 처분은 뭐야? 취소해달라. 그렇지.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 이 처분을 나한테 불이익하니까 취소해달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장한테?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취소를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할 수도 있어. 따라해봐. 직권 취소. 직권 취소는 스스로 하는 거야. 근데 아유, 내가 그때 시장인데 내가 처분한 걸 내가 어떻게 걷어? 나 못해. 그래서 처분을 하고 끝냈어. 이 아저씨는 지금 억울해 죽겠어. 그래서 이 처분을 좀 취소해달라고 이제 어디가 하소연을 하겠지. 하소연할 때가 두 군데야. 어디야? 행정, 심판위원회, 행심위. 아니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면 돼.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다 하는 걸 뭐라 그래?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법원에다 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법에 보면은 행정심판 다음이 행정소송이 돼 있지만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안 써 있고,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야? 행정심판 안 하고 바로 소송 들어가도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말을 써. 해봐. 행정심판 전치주의. 무슨 말이야?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와라. 이전에.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고 와라. 전치주의거든. 이전에 거치고 와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임의적이란 말을 쓰면 돼. 해봐.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 꼭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야?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뭐? 인형의 아저씨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질문. 행정심판위원회는 누가 있을까? 판사들이 있을까? 공무원이 있을까? 공무원이 있을 거. 공무원이 있어. 이 사람 누구야? 공무원서 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건물에 있을 거야 아마. 딱 이제 무슨 뭐 땡땡시의 시장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옆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또 있어. 그러면은 이 아저씨는 이 사람도 자주 못 보고 이 사람 자주 못 보잖아. 근데 둘이는 같이 이제 어때?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할 거 아니야. 얘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이. 그래서 바로 소송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뭐 행심위가 또 이 시장하고 또 이렇게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헌법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헌법재판은 되게 좀 권위가 있는 데일 거 아니야. 그래서 헌법재판에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뭐야? 헌법소원이죠, 국민들이.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 보충성의 원칙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절차 다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오라고 써 있거든.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거쳐야 돼, 거칠 수도 있어. 거칠 수는 있는 거지만 거쳐야 한다는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107조 3항 한번 읽어볼까요? 재판,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화살표.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송 제기 전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여 먼저 권리 구제를 받는 절차를 의미한다. 네. 이때 행정심판은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 임의 전치주의라고도 한다. 그래서 임의라는 게 뭐야? 거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해서 거쳐야 한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멘트 읽어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관장한다. 이거 맞는데 권한쟁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죠. 국가기관 간, 또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서 권한쟁의 심판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탄핵 인용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 아까 인용 결정은 몇 명? 6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6인 이상인데 거기서 빠지는 게 뭐야? 권한쟁의만 6인 이상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89번입니다. 헌법상 통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 임기는 얼마? 4년으로 한다. 맞네요. 1번은. 2번 읽어볼까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네, 그래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 저 우두머리, 즉 최고이죠. 대통령을 최고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맞습니다. 일단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헌재가 9명은 맞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맞는데 거기 보니까 9인이라고 했는데 3인 3인이 나뉘어지죠. 3명은 누구야? 국회에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어디에 써 있어요? 111조에 3항에 있죠. 그 다음에 4항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2항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조심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원은 명령 규칙 심사권, 위헌 법률 심판권, 탄핵 심판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네. 아까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권은 뭐야?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갖는다고 했으니 법원이 갖고 있는 거 맞죠? 명령, 규칙, 심사권 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은 누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권도 헌법재판소니까 옳지 않은 건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네요. 한번 해볼게요. 대법원에 불을 둘 수 있다. 부어 둘 수 있다.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다. 중요한 게 아까 대법원장은 임기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대법관은 6년 임기 연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관도 연임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다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이라는 게 연달아서 계속 하는 거니까 딱 한 명만 조심하면 돼. 대법원장만 중임도 안 돼. 중임. 그죠? 2번 하는 것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어디 써 있었죠? 59페이지에 보시면 59페이지 어디 써 있어? 105조. 105조 몇 항? 1항
어? 1항은 중임할 수 없다고 대법원장. 2항이죠, 2항.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이 안 되는 거, 중임도 안 되는 게 누구라고? 대법원장입니다. 3번.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한다. 상고심이라는 게 뭐야, 상고심? 최종 항소는 1심 불복해서 2심으로 가는 것이고, 상고는 2심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가는 거잖아. 그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 거기 밑에 보니까 110조라고 되어 있고요. 상고심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상고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10년이다. 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빼고 일반 법관들이죠. 일반 법관의 임기 10년이고, 대법원장의 임기는 얼마? 6년이죠, 6년. 그 다음에 중임할 수가 없다.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대법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니까, 밑에 보니까 박스가 있죠. 판결과 결정이 있고, 항소, 상고, 항고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결론을 거쳐 내려지는 소송의 중요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의미하며 유죄, 무죄 등 실체적 판단을 포함한다. 반면 결정은 소송 절차 중 변론 없이 이루어지거나 비교적 간단한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 절차적 사항이나 긴급한 위험을 막는 데 사용되며 판결보다 중요도가 낮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이다. 그래서 무슨 결정, 뭐 가압류 결정, 가처분 결정 이거에 대해서 나 뭐 이거 인정 못하겠다, 불복하겠다 이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요 항고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뭐 가압류 결정이 났다, 그럼 항고하겠다 해서 고등법원 가면 다시 또 고등법원에서는 또 대법원을 갈 때 뭐야 재항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해서는 뭐야 항소, 상고고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91번입니다. 헌법상 법원 및 법관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옳은 겁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첫 번째 멘트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니까 뭐야? 위헌 법률이죠. 헌법에 위반됐는가 이거니까 헌법을 가지고 보는 데가 어디야?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 다른 말로 위헌 법률인지 아닌지 이걸 심사할 권한은 헌법재판소다. 틀렸고 2번입니다. 법원은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지금 위헌 여부인데 헌법재판소라고 돼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뭐 헌법에 근거해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만 따지는 거야. 명령 규칙을 가지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건 뭐야? 법원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뭐야? 법원이 가지고 있는 거야, 법원이. 그래서 법원은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소라고 나와 있잖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려면 뭐야?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만 가지고 하는 거지. 틀렸네. 3번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니 일반 법관 얘기하는 거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이 사람들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5조 한번 가볼게요. 105조 보니까 임기 나와 있죠? 104조 한번 가볼게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권은 대통령이지만 국회에 동의 들어가죠. 그 다음 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법관도요 국회의 동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앞에 제청을 하죠. 대법원장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다음에 일반 법관이죠. 3항에 보니까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일반 법관의 임명권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 91번 3번 어떻게 보시면 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누구의 동의?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아니고 뭐야?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건 맞는데 어디에 써 있냐면 106조죠. 106조 1항 볼게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파면의 요건은요.
파면의 요건은 탄핵이나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죠. 그 다음에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이나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징계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2항 법관이 중대한 몸이나 마음,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멘트고. 그 다음에 그 105조 잠깐 볼게요. 아까 우리 임기 얘기했었는데 정년 법률을 정한다. 105조 사항 잠깐 볼까요? 법관의 정년인데 참 우리나라 이 헌법 보면 일반 공무원들의 정년은 60세죠. 근데 대법 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얼마라고? 70이야, 70. 와, 너무 심하지 않아? 야, 일반 공무원하고 너무 차별을 두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헌법에 나와 있지 않지? 법률이니까 어디에 써 있을까? 법원 조직법에 써 있어.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 그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몇 년이야? 임기 6년이고 정년은 각각 70세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이지. 정년이 얼마? 65세야. 야, 그러면 일반 법관 65세.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70세까지 있고 싶다.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돼야 되겠네. 그치? 네.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92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인데, 이제 의무가 나왔네요. 이 헌법상의 의무 규정이다. 헌법상 의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것도 안 나왔네. 그 94번 잠깐 볼까요? 읽어봐, 94번. 다음 기본권 중에서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 기본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권. 그러니까 기본권이니까 기본 권리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권리인 동시에 의무. 이런 시험 잘 나와. 그래서 의무 물어볼 때도 있고, 뭐 권리인 동시에 의무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지? 내가 일을 하고 싶어. 근데 근로에 권리도 있지만 근로에 의무도 있거든. 그래서 의무 보면 보통 뭐가 들어간다고? 기억에 많이 들어가. 국방에 아까 병역의 의무 아니었죠. 모든 국민은 국방 의무가 있다. 또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이런 거 말고 또 있어. 무슨 의무가 있냐? 보자. 거기 2번에 뭐야? 근로의 의무. 그 다음에 3번.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공공복리 적합 의무. 그래서 내 돈이라고 해서 옥상에서 막 돈을 뿌려가지고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산권 행사할 때도 공공복리 적합 의무가 있고 환경 보전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타인의 권리 존중 의무라는 거 아예 없습니다. 예, 말도 좀 이상하죠. 그 다시 보자 밑에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1항 2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5조도 볼까요? 다음 페이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뭐라고 해석하냐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죠. 그래서 이제 환경권이에요. 환경권. 무슨 권? 환경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어요. 환경권인데 국가와 국민은 그래서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노력해야 된다를 의무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권인 동시에 환경 보존 의무인데 국가도 있지만 국민도 들어가요. 함부로 막 이렇게 페트병 같은 거 강물에 던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또 뭐가 있냐? 대표적인 거 뭐야? 교육이야, 교육.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싶어. 교육권이 있죠. 교육받을 권리. 근데 의무도 있죠. 부모가 돼서는 아이를 의무 교육까지는 보내야 돼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무상이니까. 그래서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뭐 있다? 근로의 권리 의무, 또 교육의 권리 의무. 그 다음에 환경권, 쾌적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어. 근데 또 환경 보존 의무도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권리인 동시에 의무야. 지금 보니까. 근데 아까 기억 세 가지 있었잖아. 국방의 의무는 있지만 국방의 권리는 없죠. 그래서 국방의 권리는 없다. 국방의 의무는 있어도 근로의 권리 의무, 또 교육의 권리 의무가 있다. 근데 환경도 환경권이 있지만 환경 보전
의무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3번입니다. 읽어보죠.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내용과 한계는 헌법으로 정한다. 이게 지금 잠깐 보자. 60페이지에 보시면 그 헌법 23조 있죠. 그거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합니다. 그 다음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 네. 3항입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상당한 보상이야? 정당한 보상이야? 정당한 정당한 보상이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거기 상단에 보시면 박스가 있죠.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근로의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의 의무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의무가 지금 이 헌법에 보시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니은이 또 있네. 뭐야? 납세 의무. 아, 이것도 의무네. 뭐 다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수업 들으실 것 같은데 납세에다 해야 됩니다. 의무다. 더불어서 또 국민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기본 의무 중 하나이다. 네, 근로의 의무가 우리 헌법의 근로 의무는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권의 보호를 주지 않는다는 사상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다. 야, 이게 근로의 의무가 좀 낯설지 않아요? 혹시 나 일하기 싫은데 나 일 안 하면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뭐라고 써 있냐?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근로권의 보호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회사 그만두고 나서 받는 거 있죠. 뭐 받아? 실업급여. 근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항상 뭐 해야 돼? 내가 구직활동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어떤 근로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근로하지 않는 자한테는 도움을 안 주겠다 그런 거야. 또 읽어볼게요. 헌법상. 헌법상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근로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며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국민의 법적 윤리적 책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해라 이 뜻이네. 그래요.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93번 옳지 않은 건데 1번이죠. 그 내용과 한계는 뭐야? 법률을 정한다. 나머지는 맞고요. 94번입니다. 기본권 중에서 권리잖아. 기본권.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거. 아까 이거 물어본 거네. 이거 그죠? 근로의 권리 의무, 또 교육의 권리 의무, 또 환경의 권리 의무다. 이거죠. 그래서 근로자 단체 행동권, 이것은 근로 3권에 들어가죠? 그 의무는 아니다. 95번입니다. 다음 중 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는, 우리가 기본권도 제한할 수가 있어요. 다 제한할 수 있는데 절대적 기본권은 제한할 수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그 지문상에 보니까 교수 내용의 자유, 양심 형성의 자유, 예술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 그러니까 총을 내가 잡는 걸 거부하는 자유인데 절대적 기본권, 이거 제한할 수 없다. 뭐야? 양심 형성의 자유겠죠. 그 밑에 잠깐 보죠. 해설. 절대적 기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고 상대적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러면 기본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거 절대적 기본권,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로 인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 기본권인데 절대적 기본권은 몇 개 안 됩니다. 읽어보자. 절대적 기본권은 양심의 자유 중에서 양심 형성의 자유, 양심 결정의 자유, 종교의 자유 중에서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중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 학문 연구의 자유,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 등이 있다. 되게 길게 써 있는데 시험 잘 나오는 게 절대적 기본권이 뭐냐라고 하면 양심 형성의 자유 또는 양심을 결정하는 자유, 이것은 본인 내부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신앙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진리 탐구하는 것도 약간 마음의 문제죠. 진술 거부도 내가 진술할 마음이 없어 이런 거잖아. 이런 마음의 자유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제한할 수가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6번 헌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재자 누구냐? 이건 뭐 대통령이죠. 거기 써 있어요. 91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필수적으로 둬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멘트가 어떻게 되겠냐면 뭐 두어야 한다 아니면 뭐 둘 수 있다. 이건 이제 임의적인 거죠. 임의적인 거니까 둬도 그만 안 둬도 그만인데 지금 91조에 보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둔다. 이건 필수죠. 나머지는 한번 볼게요. 90조에 보니까 국가 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원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2조에 보면 평화통일 얘기 나오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그 다음 93조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둔다와 둘 수 있다를 물어봐요. 둔다와 둘 수 있다. 그래서 둔다 하나밖에 없어요. 국가 안전보장회의. 그 다음에 거기 91조 2항에 보니까 대통령이 주제가 뭐야? 회의를 이끈다 이 뜻이고요. 3항에 보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97번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면권. 사면 두 가지가 있었죠.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고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 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무원 임명권. 어떤 수험생은 또 이걸 임명이라고 읽는데 임명권이죠. 임명은 뭐야? 그러니까 채용하는 거죠. 임명. 또 파면 회의만. 그러니까 면직시키는 거죠. 면직이 뭐야? fire. 그러니까 들어올 때 또는 내보낼 때 이거죠. 그래서 공무원을 임명하든지 아니면 면직시키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영전의 훈장이죠. 그 다음에 부서권. 우리 수험생 부서가 무슨 말이야? 부서. 무슨 부 이런 거나. 그런가? 한번 읽어볼게요.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서명군.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해당 부처의 장관이 서명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제할 때 이렇게 있잖아. 대통령, 국무총리, 무슨 장관 여기다가 확 사인한 거 있지? 이걸 부서한다고 하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문서에는 다 부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부서 한다죠. 부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78조 대통령 얘기 나오는데 공무원은 뭐야? 임면한다. 79조 사면, 감면, 복권을 대통령이 할 수 있죠. 그 다음 2항에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 필요하고요. 80조 대통령은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부서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누가 부서할 수 있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요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98번을 볼 건데 이건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 해야 되겠다. 거의 다 끝나가지 않아? 이게 지금 107번까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